네, 이번 시간에는요, 253페이지에 있는 그 기출문제 중에서 9번 문제인데요. 253페이지에 있는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다 풀어놓은 것을 한번 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1작업, 2작업, 3작업, 요걸 묶음으로 하셔가지고 세팅해 주시는 거 아시죠? 1작업에서 3작업 쪽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이렇게 지금 묶음이 되고, 그 다음에 A열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열너비 여기서 1 해주시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1에서 3까지 1행에서부터 3까지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행 높이를 얘를 25로 세팅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행 이 4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행 높이를 여기를 32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서부터 6, 7, 8, 9, 12, 13, 14까지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해가지고 행 높이를 얼마? 여기는 22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 22.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 여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돼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갖고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요. 여기를 제1작업, 여기를 제2작업, 이쪽을 제3작업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바꿔주시고 나서 여기 전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글꼴은 굴림으로 해주시고 크기는 11포인트로 해주셔야 되고 위아래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눌러서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요거를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파일 처음에는 이제 저장하면은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게 나와요. 자, 저는 이제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볼게요. 그리고 해당하는 이제 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ITQ 시험을 보실 때는 어디다 저장을 하셔야 되느냐? ITQ 폴더 문서 밑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폴더가 있죠.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갖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험장에 가면 또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 번호를 받으면 1, 2, 3, 4, 5, 6, 7, 8 다시 여러분들 이름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이 끝나고 나시면 이제 이 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253페이지에 있는 이 표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에 입력하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한 칸에 줄이 두 개의 그 단어가 써 있잖아요. 줄이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 한 다음에 Alt Enter를 쳐주셔야만 밑에 이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칸에 한 줄에 두 문장을 두 개의 줄을 쓰기 위해서는 국산 재료 Alt Enter 사용 비율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이제 두 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드래그를 잡으세요. 드래그를 잡으신 다음에 여기 이제 글꼴이 있잖아요. 글꼴 쪽에 가면 테두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모든 테두리 이걸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깥에는 또 이렇게 두껍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깥에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 테두리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는 거를 한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이 부분과 컨트롤을 누르고 이 부분, 이렇게 두 개의 부분을 잡아가지고요. 여기서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걸 눌러주시면 전부 다 바깥쪽으로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3개를 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이 칸이 3칸으로 이제 돼 있던 것이 한 칸으로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넓어지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 이 2개의 칸은 이렇게 해서 넓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드래그 해가지고요. 여기도 3개로 나눠져 있는 칸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냐. 여기 X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는 여기도 위아래로 이게 칸이 2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아래로 이거를 드래그 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걸 눌러주시고 여기에 글꼴에 표에 가서 다른 테두리라는 곳에 가면 여기 테두리를 치우는 게 있는데 뭐 그 스타일은 이거고 스타일은 요 제일 그 선택되어 있는 거 이 선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X 이제 이렇게 요것과 요것을 눌러주면요 이렇게 X 표시가 쳐져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X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저는 지금 잘못 쳐서 그런데 이건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여기 보면 유효성 참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효성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제가 클릭해 보면 단추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단추 나오는 거는 여기 있는 그 코드 번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있는 코드 번호를 이제 세팅을 하는 건데 왜냐면 왜 하냐면은 이쪽에 있는 인테리어 이 코드 번호에 의한 인테리어 경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유효성 참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커서를 클릭해 놓고요. 어디로 가냐면 데이터에 가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쪽에 눌러보시면 잠시만요. 이미 한거가 돼서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네, 다시 한번. 네, 여기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목록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쭈루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데이터,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잖아요. 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는, 출력 결과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모든 거 지금 다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특히 여기 창업 비용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경비라는 거 있죠. 그리고 국산 재료 사용 비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오른쪽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1, 2, 3, 4, 5, 6 요거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고요. 여기 3개 있는 거는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뭐가 있냐면 여기 1,000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1,000원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10,000원 이렇게 만이라고만 치고요. 1,000원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직접 붙여서 쓴 게 아니라 그거는 표시 형식이라는 거에서 이제 붙여 넣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가보시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샵, 콤마, 샵, 샵, 제로, 나온표, 1,000원 이렇게 해주면은요. 이 1,000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원, 15,000원, 18,000원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쳐놓은 다음에 여기를 드래그로 훅 잡은 다음에 여기 표시 형식에 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 형식에다가 샵, 콤마, 샵, 샵, 제로, 1,000원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황색 채우라고 한 것도 있네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와 여기는 아니고요. 자, 주황색으로 드래그 잡고 여기와 여기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어, 어, 주황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페인트 톤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주황색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떤 색깔이든
선택된 색깔을 해서 주황색 이렇게 눌러주시면 색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우리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제란 만드는 거, 이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힘들 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표가 부딪히지 않는 부분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 조금 한 칸 내려가 가지고요. 여기에서 L, M, N, O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 두 칸 이 정도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표로 가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각각의 여기 사이즈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외워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여기 열너비가 얼마였어요? 여기는 4 해주시면 돼요. 4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M, N, O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자, 여기는 얼마라고 해주실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7.5입니다. 7.5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줄이 있는데, 첫 번째 줄, 16이라는 줄에서는, 그 위에 뭐, 담당, 팀장, 부장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여기에서 색높이를 17.5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17.5. 그 다음에 다음 줄, 17. 여기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색높이 얼마? 40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글자 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통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서 클릭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해요? 결제라고 이제 글자를 쓰셔야 되잖아요. 결, 알터, 엔터, 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담당, 팀장,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얘도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자, 틀림이 없는지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걸 복사를 하시는데 이미지로 복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복사하시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홈 있는 데 가서 여기 복사해서 쪼는 단추를 하나 눌러보면 그림으로 복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하고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우리가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갖다 붙여놓은 거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치지 여기서 만일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글씨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는 고쳐지지 않고 이쪽에서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줄였다 늘렸다 이미지가 크게 작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나중에 필요 없는 부분 이 부분은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열 자체를 삭제 이렇게 하셔야만 삭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갖다 붙여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자, 이 프랜차이즈 이거는 어디 가서 만드셔야 되느냐면 삽입이라는 데 가면은 여기 온라인 일러스트레이션에 보면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도형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 색깔 넣고 글꼴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테두리 보이시죠? 네, 그래서 테두리 그림자 어디에다 넣는지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 작업이 이제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이거 전체 다 하면 240점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식 작업이 이제 끝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건데요.
결과값을 직접 입력하면 해당 셀은요, 0점이 되니까 이건 반드시 이 풀이 과정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기 그 지역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역은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가 나와 있나? 25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코드의 두 번째 값이 1이면 안산, 2이면 부천, 3이면 안양으로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코드 값이라는 건 이 앞에 있는 코드 값이네요. 그런데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자, 추수 함수와 미드 함수를 이용하세요 그랬어요. 자, 추수 함수는 무조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1번이면 안산, 2번이면 부천, 3번이면 안양 이런 식으로 답을 써놓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코드 값에서 1, 2, 3, 4를 1, 2, 3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드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 함수는 나중에 쓰고 미드 함수를 안쪽에다가 이제 써 넣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추수하고 이제 클릭을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이 미드 함수에 의해서 코드 값이 뭐 어떤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미드 함수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B5죠. B의 5번 셀에서 두 번째에서, 자, 두 번째는 K2니까 2죠. 자, 두 번째에서 한 개만 갖고 와라.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서는 2만 갖고 오는 거예요. 2만. 그러면 첫 번째는 안산이고 두 번째는 부천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코드 값에서는 부천이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부천하고 출력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됐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건데, 쓰는 방법은 추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미드 함수 쓰실 때 이쪽에서 미드 함수를 추가해가지고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또 그런 다음에 만일에 이제 미드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드 D5에서 두 번째에서 한 개를 갖고 와라 그랬는데 여기서 바로 확인 누르시면 큰일 나죠. 잘 안 되죠. 어디로 가느냐? 여기 추수라는 건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안산, 부천, 안양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쓸 때는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굳이 따옴표 안산, 따옴표 부천 이런 거를 넣지 않으셔도 여기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따옴표 필요 없다라는 거. 그런데 손으로 여기다가 나열해서 쓰실 때는 이 콤마 다음에 안산, 따옴표, 콤마 이런 식으로 이걸 일일이 다 써 주셔야만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풀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국산 재료 사용 비율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국산 재료 사용 비율. 여기네요. 그죠? 국산 재료 사용 비율이 내림차순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숫자가 큰 것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봤을 때는 95가 지금 제일 많네요. 자, 그런데 보니까 답이 1이 나왔죠? 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냐면은 랭크 함수를 이용해라 그랬어요. 랭크 EQ 함수.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랭크 EQ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넘버에서 뭐를 눌러야 돼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국산 재료 사용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눌러 주신 거예요. H5번 셀. 자,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 H5번의 95%가 뭐와 비교를 해요? 자기와 이 국산 재료 비율이 서로 이제 한사랑, 홍준표, 한예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죠. 95하고 80하고 비교해 보니까 95가 커. 그 다음에 95가 88하고 또 비교하니까 역시 95가 커. 자, 95가 또 75하고 비교하니까 역시 95가 커. 쭉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결국에는 얘가 1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쓰는 방법은 H5번 셀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이것이 이 데이터고 그 다음에 어디를 비교할 거냐. 레퍼런스는 여기 전체인데 하나하나 비교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 복사에서 복사를 하면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꽉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더라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안 썼는데요. 자, 오더는요, 순위를 정할 방법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을 쓰거나 또는 안 쓰거나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랭크 EQ는 여기를 쓰거나 안 쓰거나 0을 쓰거나 생략하거나 그러면 내림차순, 즉 순위가 높은 사람이 1등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핫도그 창업 개수. 자, 핫도그 창업 개수인데요. 결과값에다가 개를 붙이래요. 자, 그러면은 핫도그는 몇 개인가 이거를 구하는 건데요. dCountA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dCountA. 자, dCount는 데이터베이스 카운트인데 거기에 A라는 건 뭐예요? 문자열을 찾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dCount D가 들어갈 때의 모든 그 범위는요. 제목부터 들어갑니다. B4에서부터 H12까지 쫙 드래그 해줍니다. 그래서 B4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쫙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필드가 뭐예요? 핫도그의 창업 개수잖아요. 핫도그의 창업 개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의 네 번째, 여기 핫도그, 떡갈비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이제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항목을 직접 눌러줍니다. 그럼 E4라는 항목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라는 거는 이제 조건을 쓰는 거예요. 자, 조건은 어디까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핫도그의 창업 개수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목이 핫도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 오 이렇게 항목이 핫도그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항목이 핫도그 이렇게 해주시면은 벌써 핫도그가 3개라고 여기 답이 나왔죠. 한번 볼까요?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개를 딱 눌러 주십니다. 자, 개를 눌러주면 여기 3개라고 3만 나오는데요. 이렇게 3만 나오는데 뒤에 개자를 붙이라 그랬으니까 엔드 표시 해주시고 다운표, 개, 다운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3개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거를 해볼까요? 자, 떡볶이 창업 비용인데요. 이건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떡볶이의 창업 비용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떡볶이의 창업 비용이 여기 있는데 항목하고 2개를 비교해야 되겠네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sum if라는 것과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해라 그랬는데 sum if는 뭐예요? 더하기를 하는데 조건이 있는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어, 떡볶이에 창업 비용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여기 떡볶이 이거를 이제 더해 주는데 자, 보실까요? 자, sum if 자, range는 항목인데요. 자, 이 항목은요, 범위를 이미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미리 아까 전 문제에서요. 이름 정의하라고 돼 있어요. 253페이지에 조건에서 보면 동그라미 하나 맨 마지막에 거 있죠. 거기 보면 E5에서부터 E12 영역에 대해서 항목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여기 항목하고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를 눌러도 항목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공식을 썼을 때 sum if 하고 여기서 이 부분을 드래그를 했더니 항목이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크리테리아라는 게 떡볶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건이. 그래서 여기다가 떡볶이 하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떡볶이를 뭐를 더해야 돼요? 창업 비용을 더해야 돼요. 떡볶이에 창업 비용을 더해야 되니까 여기 F5에서부터 F12까지 드래그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나왔냐? 여기 쉬어볼까요? 일시,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이네요. 그래서 이 떡볶이 3개가 있는 게 8,400만 원 하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8,400만 원인데 얘가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평균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떡볶이에 대한 게 몇 개인지 그 개수로 총계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뒤에다 슬래시, 이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카운트, 떡볶이에 대한 걸 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if 항목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인지는 역시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다 드래그 잡으시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가 떡볶이 그럼 2개. 그래서 아까 8,400만 원을 2개로 나누었더니 4,200만 원 하고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최대 인테리어 경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인테리어 경비, 여기 있죠? 맥스로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여기 맥스로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맥스는 진짜 이거 보너스 문제잖아요. 이런 것만 나오면 뭐 무조건 다 100점 맞죠? 자, 여기서 맥스, 그냥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대 인테리어 경비라 그랬으니까 범위를 G5에서 G1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래그 해주신 거예요. 자, 어, 이 중에서 가장 큰 아이만 나와라 그랬더니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예요? 짠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인테리어 최대 경비가 이만큼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책에서 보면은, 인테리어 경비에 뭐 맥스 함수를 썼는데, 이거를 뭐 1,000원을 붙이세요만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홈에 가셔가지고 여기 사용자 지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면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그냥 숫자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이제 2만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인테리어 경비인데요. 앞에 있는 코드 값에 따라서 코드가 얼마있냐에 따라서 인테리어 경비가 이제 구해지는 건데 여기는 뭘 구하라 그러냐면은 브이룩업 가지고 계산하라 그랬는데 브이룩업이 뭐였어요? 브이룩업은 내가 참조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컬럼으로 또는 행으로 돼 있는 건데 얘는 컬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럴 때는 버티컬이다 그래가지고 브이룩업을 쓰고 내가 원하는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로로 누워 있으면은 이거는 H룩업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H룩업을 V룩업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경비 구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추가해서 갖고 옵니다. 자, V룩업하고 가지고 오고요. 룩업 밸류는 어떤 걸 찾아요? 맨 앞에 있는 거 얘를 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룩업 밸류는 얘를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테이블 어레이 있죠? 이 코드 값을 무엇에 따라서 인테리어 경비가 나오게 할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 어레이는요. B4에서부터 H12까지 다 잡아줍니다. B4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여기 잡은 것 중에서 인테리어 경비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경비가 몇 번째 있는 컬럼인가요?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여기네요. 그래서 얘를 컬럼 인덱스를 6이라고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은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때는 false인데 false는 0번이에요. 또 비슷하게 찾으려면 1번, 1번이면 true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0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셨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K2661 자 K2661이 인테리어 경비가 자 여기 10,000원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1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또 눌러볼게요. 얘를 눌러보면 어떻게 나와요? 15,000 하고 나오죠. 3968 한번 보세요. 3968. 15,00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뒤에 왜 1,000원 안 붙어요? 근데 여기 1,000원 붙이란 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여기 나온 값
그것만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240점짜리 문제를 하나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